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30년 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어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랫동안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더욱 기뻤어요. 사실, 여동생을 찾게 된 이유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8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은 건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며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우리 소중한 여동생이 식모처럼 취급받으며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여러 아이디어로 히트 제품을 만들며 능력을 인정받았죠. 연차가 쌓이자 제 이름을 걸고 직접 상품을 팔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고생 끝에 나름 성공을 거두며 탄탄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은 뒤로 미뤄졌죠.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께서 사람을 소개해 주셨고, 첫 만남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생활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어요. 결혼을 약속한 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였는데 예비 신랑은 홀어머니와 결혼한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예비 시댁에 가기 전부터 기대가 컸어요. 예비 신랑이 늘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분명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첫 인상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친절했지만 예비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를 대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어요.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며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댁을 나온 후 동서를 함부로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예비 신랑에게 몇 마디 했어요. 동서가 고아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여동생을 걱정하며 그리워하셨고 저 역시 단 한 번도 여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사랑스럽고 예쁜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에게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말했어요. 동서가 고아라서 마음이 쓰였다고요. 예비 신랑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어요. 동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의 초대로 다시 시댁에 갔어요. 여전히 동서는 혼자 주방에서 일하며 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좀 부리듯하며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동서를 도와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어요.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들이 말렸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며 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예비 동서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던 중 문득 동서의 목에 눈에 익은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건 어릴 적 잃어버렸던 여동생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30년 전 외할머니께서 동생에게 선물해 주셨던 특별한 금목걸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동서, 미안한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동서는 편안하게 대답했죠. 아, 이 목걸이요? 형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동서가 말하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건 없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야. 동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그냥 어릴 때 붕어빵을 좋아해서 언니가 겨울마다 사줬던 기억은 나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언니 이름은 민수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여동생도 그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러나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 동서가 제 동생이 아닐 경우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동서 괴롭힘은 심해졌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간장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온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몰아세우며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죠. 동서는 그저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들이 동서를 향해 쏟아낸 말들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넌 대체 뭐하는 애야?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 붙어 살고 있는 거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동서가 제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동서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무리하게 마트 알바를 하라고 강요하며 월급을 전부 가져가라는 지시를 내린 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서가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런 동서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서가 제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예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동서가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국이 다 식었잖아. 당장 다시 떠와. 라며 동서의 얼굴에 국을 끼얹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모습에 치가 떨렸죠.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 동서는 남은 반찬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보고 울컥하는 감정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동서, 왜 복숭아 안 먹어? 달고 맛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동서는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동서가 제 여동생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혹시 어머니나 서방님 계셔? 라고 물었고 동서는 아니요. 어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고 그이는 출근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사실 내가 동서의 친언니야. 동서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형님이 제 친언니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 애도 동서가 하고 있는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겨울마다 언니가 붕어빵 사줬다는 기억도 내가 동생에게 그랬었거든. 그리고 그 애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 동서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 언니? 정말 언니였어요? 저는 동서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정아. 이제야 우리가 만났네. 오랜 시간 찾았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만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동서와 전화통화를 하며 저는 동생이 사실 제 친동생 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바로 내 언니야. 라는 말의 동서는 정말로 민수 언니야? 언니가 내 언니 맞아? 내 이름이 민정이고 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동생이 오해하고 있을까봐 동생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는 것을 몇 번이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동생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자 동생은 많이 아쉬워했지만 생각보다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누구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간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이 쉬는 날, 우리는 마트 알바가 끝난 후 밖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게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면서요. 마침내 저희 집에서 동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동생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살던 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그 방을 보여주며 저는 민정아, 정말 미안해. 언니가 우리 민정이를 너무 늦게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언니, 괜찮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찾고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동생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그 집에서 나오자. 이제 언니가 민정이 인생 책임져 줄게. 언니만 믿어.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그래도 돼? 나 앞으로 언니랑 살아도 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민정이네 진짜 집은 바로 여기야. 앞으로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언니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생은 예비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들이 다정하게 대했으나 동생이 병으로 일을 그만두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차라리 이혼하지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삼키며 정말로 오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았어. 내가 모았던 돈들은 전부 시댁에 쓴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아온 동생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얼마나 절박했을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생이 마트에서 번 월급을 착취한 시모의 은행 계좌와 예비시댁에서 당한 모욕을 모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와 함께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예비시모의 목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예비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동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시모에게 맞았는지 동생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과 함께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드러내기로 했어요. 얼마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제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셨어요. 예비 신랑과 시동생 놈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때 제가 늦은 밤에 그 집에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셨어요. 동생이 요즘 말을 안 들어서 혼내주고 있었다. 넌 신경 쓰지 말아라. 예비 신랑도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넌 여기에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걸 꺼냈죠.
당신들이 내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놀라시며 물었어요. 동생이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당신이 때린 사람이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친동생이야. 이제 너희 같은 사람들과는 끝이야. 예비 시어머니와 그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예비 신랑은 정말 미안해. 몰랐어. 한 번만 기회를 줘보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만두세요. 오늘부로 제 동생이 당신 집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동생과 함께 그 집을 떠났어요. 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회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라고 하셨고, 예비 신랑도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너희랑은 아니야. 내 동생과 나, 둘이서 다시 시작할 거야. 결국 저는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동생 놈과 제 동생을 이혼시켰죠. 저는 그들이 제 동생에게 준 상처에 대해 위자료를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우리 동생 불임이라고 물어봤었지? 우리 동생 문제 없대. 문제는 내 아들이야. 더 늦기 전에 병원 가봐. 그 후로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비 신랑의 회사는 망하고 그들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예비 시동생은 다시 찾아왔지만 제 동생은 그를 뺨 한 대 때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은 동생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동생은 부모님 산소 앞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생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했는데 역시 친동생이 맞더라고요. 동생은 이제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해요. 저는 그런 동생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